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오늘 마지막 유형입니다. 유형 D로 표현을 했고요. 괄호 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 주택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볼까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이 처분의 안에는 양도, 증여, 용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보유기간 기산을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나머지 주택을 다 팔고 딱 한 채만 남았습니다.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채 남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남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괄호 후단은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근데 이렇게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직전 주택이 비과세가 적용됐는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2021년 1월 1일 현재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넘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죠? 2주택 이상자는 맞는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됐었을 때는 종전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A주택 양도했었을 때도 얘가 비과세가 적용됐겠고, 왜?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기산하기 때문에. 그럼 A주택을 양도한 후에 C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B주택을 바로 양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B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C주택을 신규 취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B주택과 C주택이 비과세 연속상상에서 일시적 2주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B주택에 대한 B주택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앞전께 비과세가 됐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남은 주택 사이에 일시적 2주택이 된다 하면은 그때도 이 B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야 비과세가 계속 연속성 있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뿐만 아니라 신규주택도 비과세를 그래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적용됩니까? 바로 이 케이스죠. 2주택을 갖고 2021년 1월 1일을 맞이를 합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합니다. 당연히 과세가 됐겠죠. 그러면 남은 주택은 A주택 한 채예요. 이 상태에서, 즉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된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시적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억지로 C주택이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때는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가 됐는지 과세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진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즉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가 됐다고 하면은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거고, 직전 주택이 과세가 됐다고 하면은
신규 주택으로 인한 A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기 이전에 비과세가 됐느냐 아니면 과세가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개정이 있은 이후로 정확한 해석 또 법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 자체가 조금 불투명해 가지고 쟁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판단은 2021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 이전에 어떤 주택을 매도했건 취득했건 그건 따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판단은 2021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이상자인데 일시적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한다는 건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유주택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실무상으로는 2021년 1월 1일 3주택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 중에서 한 채를 양도를 하고 즉 과세를 받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을 언제 양도했는지 즉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양도했으면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고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했으면 직전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때 2021년 11월 2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때 기재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나온 날입니다. 그 전에는 국세청 유권 해석 때문에 그 국세청 유권 해석을 신뢰해서 비과세 신고를 넣은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2021년 1월 1일 2주택 이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거. 물론 이 보유주택 처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법 규정의 해석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관청하고의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예를 들면은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로 넘어왔는데 그 중에 2주택을 과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처분을 했습니다. 한 채가 남겠죠. 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직전주택이 비과세가 됐는지 아니면 과세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진다. 직전주택이 비과세가 됐다고 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고 직전주택이 과세가 됐다고 하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죠? 2021년 1월 1일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겠죠. 1주택자인지 2주택 이상자인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자인지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판정할 거면은 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자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종전주택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되는지 판단할 때는 내가 전에 팔았던 게 비과세가 됐느냐 과세가 됐느냐 먼저 그걸 따지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전에 팔았던 게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직전에 양도한 주택이 과세가 됐다. 그러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가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만약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즉 12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세액 차이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 판정은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판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다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기획재부의 유권 해석이 최종 유권 해석이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조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모두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안에서 모든 보유기간 판정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몇 번 되돌려서 보시면은 그래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과 관련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